이 오디오 부분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간과하는 부분이 많죠. 간과할 수밖에 없겠죠.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오디오를 얼마나 퀄리티 있게 만드느냐가 여러분의 영상이 좀 아마추어가 그래도 가볍게 만든 건가 아니면 제법 꽤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만든 건가의 퀄리티의 차이가 오디오 부분에서 많이 납니다. 소리, 즉 오디오는 음원, 그러니까 공기를 떨게 하는 그 음의 근원이죠. 음의 근원. 음원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공기의 파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소리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공기의 파동이 소리다. 그리고 그 고막을 떨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기를 그러면 어떻게 떨게 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겠죠. 예, 이런 박수 소리. 이 박수 소리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 뺨을 살짝 대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기가 탁 퍼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은 공기가 퍼져나가는 순간에 바로 그 옆에 공기를 밀어버리고 그 옆에 공기가 가만히 있다가 또 밀리고 그럼 다시 밀리고 하면서 서로 밀리는 거죠. 밀고 나서 다시 풀어지고 밀고 나서 풀어지고 공기가 서로 이렇게 밀리면서 풀어지고 하는 게 파동이 되는 겁니다. 파동이 되는 거예요. 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을 우리가 꽝 쳤을 때 우리가 그거를 고속 촬영을 했다. 그리고 북면을 아주 잘 보이게 했다. 그렇죠. 이게 북의 그 면이 드럼의 그런 북의 면이 처음에는 꽝 치면은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겠죠. 공기 압력을 생각해 보시면 북 안에 공기 압력은 치는 순간에 쭉 들어갔다가 그러면 압력이 아주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밀어내면서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둥둥둥둥 떨리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기를 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의 파동이 우리 귀까지 오면서 귀의 고막이 떨려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볼 수 있는 거는 주파수입니다. 이 파동이라 그랬죠? 이 주파수 그대로입니다. 주파수 즉 진동수라고도 하고 주파수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나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주기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서 이 진동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즉 진동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소리의 높낮이가. 우리 진동수의 단위를 주파수의 단위, 진동수의 단위를 우리는 헤르츠로 얘기를 합니다. 헤르츠 그럼 그거는 1초에 몇 번의 진동을 하느냐, 몇 번의 주기가 흐르느냐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밑에 이게 1초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0에서부터 1초 사이의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서 한 번 똑같은 지점에 왔죠. 다시 시작점에 왔죠. 다시 두 번. 이건 몇 헤르츠일까요? 이거는 2헤르츠입니다. 요 소리는 2헤르츠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입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1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초라고 했을 때 1초에 진동 몇 번 하느냐, 몇 번의 주기를 가지느냐가 바로 이 주파수 소리의 높낮이를 정하는 겁니다. 주기는 0.5초입니다. 주기는 0.5초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이 주기가 짧을수록 소리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높은 소리. 위에 거는 네, 그렇죠. 또 하나, 둘, 셋, 넷. 4헤르츠 맞네요. 4헤르츠입니다. 얘가 높은 소리고 얘가 낮은 소리죠. 비교할 때. 진동수 즉 주파수라고도 하는데 이건 프리퀀시, 영어로 프리퀀시라고도 하고요.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음의 높낮이와 관련되어 있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초에 몇 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헤르츠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초에 10회 진동하면 10헤르츠고, 사람의 청각, 이 사람의 청각은 대체로 1kHz, 1kHz는 1000Hz죠? 1000Hz에서 6000Hz 정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가청 주파수 대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는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20에서 2만.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다른 그림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진동수라는 게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된 주파수를 방금 했고요. 진동수를 했고, 소리의 크기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와 관련된 거는 바로 진폭입니다. 진폭. 이 아무 파동이 없는 상태에서 압력이 생겨서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압력이 큰 압력일수록 진폭이 커집니다. 자, 이건 사실은 생각해보면 압력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귀가 부담이 크니까 크게 들리겠죠. 예, 이게 진폭입니다. 이 세기, 음의 세기, 음의 크기, 그리고 진폭에 따라서 이게 큰 소리인가 작은 소리인가가 나뉩니다. 이 진폭이 작은 소리도 있고 큰 소리도 있겠죠. 예. 지금 이거 그 음은 같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둘 다 2Hz예요. 그렇지만 소리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예. 여기는 진폭이 크고 여기는 진폭이 작고. 다음 음색이 있죠. 음색. 음의 높낮이, 음의 크기, 그 다음에 음의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색은 이제 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체마다 독특하게 발생하는 이 파동의 모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둘, 셋, 넷, 다섯, 하나, 셋, 예, 요 바이올린 파형이랑 플루트 파형이 사실은 프리퀀시, 주파수도 같고, 주파수도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그 세기, 앰플리튜드도, 음의 크기도 요 정도 같습니다. 두 요소가 다 같아요. 그렇지만 바이올린 소리와 플루트 소리는 다르죠. 이거는 그 음색이 달라서, 이건 음색이 다른 거는 이 그래프, 이 파동의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건데, 이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 가지가 소리의 가장 중요한 3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다 이 아날로그 세상에서 이 소리의 특성을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론 공부를 많이 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상 편집입니다. 그죠? 영상 편집인데 그것도 옛날에 필름 편집 같이 아날로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영상 편집입니다. 디지털 영상 편집이고, 영상에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디오 부분을 편집하는 것도 모두 다 디지털로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이 뭔가를 조금 알고 들어가야겠죠. 디지털에서 제일 끝에 AL은 형용사화니까, 그러면은 그 어원은 디지트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디지트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디지트. 8 말고 디지트. 우리가 맨날 디지털 하는데 디지트가 뭔가요? 이진희 씨? 0과 1. 예.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데 디지트는 0과 1이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 디지트가 손가락이란 뜻, 숫자, 자릿수, 번호,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근데 손가락이란 뜻을 가졌다는 거는 아마 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가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좀 재밌지 않나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 디지트가 어원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디지트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자연상에는 없어요. 예, 자연상에는 모두 아날로그만 존재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까지만 어떻게 좀 한계를 만들자 라고 생각해서 디지털을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든 거죠. 한마디로 숫자를 만들었는데, 그 숫자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몸에 가장 간단한 숫자가 있죠. 예, 손가락.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무한하고
양을 잴 수도 없고, 태양이 얼마나 밝은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게 우리가 사는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이기는 너무 광범위해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알기 쉽게 한계를 짓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찍어 놓습니다.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한계와 한계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를 가집니다. 디지털은. 자,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까지 셀 수 있어. 이건 숫자 1에서 10이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게 한계야. 이게 인간의 한계야.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디지털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지털은 정확해야 되고, 없거나 0이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아까 이진희 씨가 말한 0과 1입니다. 깜빡깜빡.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아주 정확하게 나눠지고,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손에서는 10가지가. 예. 8비트에서는 128까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프리미어에서도 좀 따르게,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에서도 따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소리의 세 가지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진동수고, 둘째는 진폭이고, 그 다음 셋째는 음색이라고 했습니다. 즉, 음의 높낮이와 음의 크기와 음의 특성, 음의 색깔, 음의 특성, 이거 세 가지인데, 디지털 영상 편집에서, 즉 오디오를 디지털 상으로 편집할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의 세기, 앰플리튜드, 진폭, 음의 세기, 크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목소리가 있고 뒤에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작고 배경음악이 엄청 크면은 우리가 그 영상을 잘 즐길 수 없겠죠. 이건 정말 영상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보면은 이 영상 못 보겠네라고 버릴 겁니다. 바로 안 볼 거예요. 그만큼 소리의 크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룹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음에 넘어가면 하겠지만, 소리 크기 자체도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만, 소리와 소리 사이의 관계, 즉 소리와 소리 사이를 어느 정도 비율로 조절하느냐, 믹싱, 어떻게 믹싱하느냐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처럼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세기와 관련된 겁니다. 음의 세기와. 그럼 이거는 없나요? 있죠. 이것도 있습니다. 즉 진동수도 바꿀 수가 있어요. 프리퀀시도. 이걸 바꾼 영상을 여러분들은 가끔 봅니다. 뉴스에서. 예. 신분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자면은 남자로 바꾸고, 남자라면 여자 목소리를 바꾸고, 이상한 목소리를 바꾸는 거죠. 그거는 진동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물론 프리미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음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경우죠. 예. 그것도 다음에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꾸고 살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폼에 보면은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기능. 이퀄라이저로 해서 뭐 좀 더 팝적인 음악, 좀 더 클래식적인 음악, 트래블을 좀 높이게, 아니면 베이스를 좀 더 높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를 조절하면서 음색도 조절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의 세기다. 그리고 이제 다시 디지털로 돌아가겠습니다. 디지털 오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오디오, 사운드, 이거 다 같은, 오디오, 사운드, 소리, 일단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쓰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리의 크기는, 즉 오디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데시벨은 어디서 왔냐? 벨이라는 사람 이름에게서 왔습니다. 벨 아시죠? 전화기 발명한. 예. 항상 뭐 사람 이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역시 이 벨에서 벨이 왔고요. 근데 벨을 음량의 단위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숫자가 커져요. 숫자가 막 그 몇천 이렇게 커지게 소리를 그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대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시를 붙이면서 10분의 1, 대시가 이제 10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로 낮춰서 그 수치를 표현하면 좀 적절하다. 그래서 앞에 대시를 붙여서 데시벨로 음량을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시벨은 두 음량 값의 비교값이거든요. 예, 비교값인데 이것도 기준값이 있어야지 이 기준값에서 어느 정도 10dB, 20dB 높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값이다 정도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이건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데시벨 수치를 할 때 데시벨이라는 걸 쓰고 앞으로 프리미어에서도 계속 그 용어를 쓸 겁니다. 일단 아까 프리퀀시에서 주파수 부분은 지금 여기 주파수가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0에서 20, 2만, 4만, 16만 이렇게 지금 주파수가 쭉 흐르고 있거든요. 아주 여기는 주파수가 천천히 가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는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갈 겁니다. 주파수가. 한 0에서 20 정도는 여기 보면은 코끼리랑 두더지 정도가 0에서 20 되는 사운드도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파수가 이 정도 되는 사운드도 들을 수 있고요. 사람은 20에서 2만 정도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가청 주파수. 예, 요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Hz에서 2만 Hz 정도를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귀가 엄청 좋은 사람들은 이거 밑으로도 들을 사람도 있고요. 위로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20에서 2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양이나 개들은 사람이 듣는 걸 거의 다 듣고 4만까지 듣습니다. 예. 귀가 좋죠, 얘들은. 예. 그리고 심지어 돌고래는 점은 좀 못 듣지만 사람보다 고음은 16만까지 듣습니다. 예. 돌고래나 박쥐. 예. 박쥐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래서 20에서 2만을 기준으로 인간이 20 못 듣는 20 이하는 인프라사운드라고 해서 초저주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2만 이상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듯이 초음파. 예, 아기를 가지셨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초음파가 2만 이상입니다. 이제 좀 돌아왔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가 있고 초저주파, 초저음파라고도 합니다. 초저주파 혹은 초저음파 이렇게 있는데 인간은 20에서 2만 정도만 듣고 동물들은 이렇게 잘 듣는구나 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단, 이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사람이 일단 아무것도 소리가 없으면 0입니다. 0dB. 아날로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이제 당연히 소리가 커지면 10dB, 20dB 가겠죠. 40dB 정도가 속삭이는 겁니다. 40dB 정도가. 60dB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80dB는 운동장 같은 데서 들리고, 110dB는 이 두두두두 하는 이런 정도 소리, 그리고 130까지 가면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우리가 그 옆에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리들은 귀에 당연히 해롭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소리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리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죠?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로로 이게 주파수, 프리퀀시고요. 세로가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저기 음의 색이죠. 음의 색인데, 사람은 대체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K에서 한 7K 정도가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대체로 대화할 때,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 정도 주파수의 소리들을 냅니다. 남자들은 좀 낮은 소리를 내겠죠. 예. 이렇게 이 정도의 주파수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내고, 데시벨의 경우는 뭐 이 정도고,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는 이 정도에서 주파수는 이 정도고 소리 크기는 이 정도인데,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의 범위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부분은 이 정도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의 크기는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대충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 크기가 위로 쫙 벗어날 때 아날로그는 끝이 없지만 디지털은 정확하고 유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의 단위도 같이 아날로그 오디오랑 마찬가지고 데시벨을 씁니다. 데시벨을 쓰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데시벨, 전 데시벨이라고도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입에 익어서 데시벨 풀 스케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풀 스케일은 최대 신호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풀 스케일. 최대 신호가 있는 거죠. 아날로그에서는 없습니다. 아날로그는 이 데시벨 다음에 다른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뭐 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B, V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에서 쓰는 거고 dBFS는 디지털에서 쓰는 오디오의 정확한 단위입니다. 음량 단위. 그런데 둘 다 dB를 그냥 써요. 예, 아날로그, 디지털 상관없이 dB를 쓰는데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데시벨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는 주로 앞으로 얘기하는 데시벨은 디지털에서 말하는 데시벨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데시벨 풀스케일이다. 이런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음량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집니다. 최대값을. 그 최대값이 0dB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죠? 0dB는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날로그에서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걸 0dB라고 그러고요. 디지털에서는 최대값이 0입니다. 디지털에서 최대값이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고 디지털에서는 0dB이 최대값이고 0을 치면 안 됩니다. 치는 것 자체도 0 이상부터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예요. 그 0 이상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이 그걸 스피커에서 들으면 찢어집니다. 소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피크가 0이다. 피크가 0이다. 올라가면 찢어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6dB 되는 순간이 0.5배가 되고 마이너스 20dB 가면 0.1배가 됩니다. 이거는 그 데시벨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이 계산법은 막 로그가 들어가고 복잡해요. 제가 그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알아두죠. 마이너스 6dB로 내려가면은 소리가 반으로 줄어든다. 정도는 알아둡니다. 네,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프리미어를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를 보시면 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있습니다. 오디오 미터죠? 오디오 미터인데 아무거나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를 제가 확대해서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위에 오디오 미터기 제일 위에 0이 있죠. 예,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여기 최대값이고 그리고 쭉 밑에까지 쭉 데시벨 이렇게 제일 밑에 데시벨 적혀 있고 잘 보시면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다들 이 앞에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 위로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우리가 소리 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대충 이렇게 이 정도로 음량이 녹음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27 여기서 지금 잘 보이시죠?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녹음을 만약에 잘못했다 그래서 소리가 엄청 커지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이 소리가 커진 거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을 좀 이따 보시면 듣는다고 해서 네. 자, 편집을 하시다가 빨간 선이 치면은 잘못 편집된 거고 소리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 0을 치면은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찢어지거든요. 예, 디지털 세상에서는 절대 이걸 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소리가 없으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오디오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소리가 없고 0이 최대 한계다. 그래서 풀 스케일 0이 최대 한계 값을 가진다 라는 거. 그리고 좀 알아두셔야 할 용어는 뭐가 있냐면은 게인, 볼륨, 레벨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정확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게인은 이제 사운드를 인풋할 때 우리가 일컫는 쓰는 개념입니다. 인풋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에서 기타 뭐 악기를 하거나 할 때 전자 앰프를 연결해서 쓴다. 그러면 기타 게인을 좀 높이 하면 기타 시작할 때부터 기타에서부터 시작되는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뭔가 다 효과랑 다 넣고 기타를 치면서 효과랑 다 넣고 나서 볼륨 레벨을 좀 높이 하면은 그게 다 들어간 다음에 아웃풋에서 들어가서 앰프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타 소리의 아웃풋의 레벨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의 개념과 아웃풋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다 소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의 개념과 아웃풋이 있다.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소리의 크기다 라고 같이 일단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게인은 사운드의 인풋의 개념이고 증폭하는 개념이고 볼륨은 사운드의 아웃풋의 개념이고 좀 줄이거나 할 때 감쇄시키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결국은 그렇지만은 그리고 게인 조절과 볼륨 조절은 음색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의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은 이때 게인이든 볼륨이든 이때 각각 그때 수치를 바꿔라 할 때 그 수치 이거를 얘기할 때 레벨이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넣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표현할 때 게인을 좀 올려, 볼륨을 좀 올려 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게인 레벨을 좀 올려, 볼륨 레벨을 좀 낮춰 라고 하면서 레벨자를 붙이면은 그 정확한 수치를 좀 낮춰라 라는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에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사람들이 많이 섞어서 씁니다.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도 섞어서 쓰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그 소리 크기를 낮추라는 얘기구나 높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무방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디오 중에서도 아날로그 오디오와 디지털 오디오와 그 중에서도 디지털 오디오의 기본 개념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편집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편집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소리 편집은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라고 있죠? 오디오라고 있는데 오디오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바꿔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디오 클립 믹서가 있고 좀 특이한 게 요건 좀 위로 올리고 오디오 클립 믹서가 있고 오디오 트랙 믹서가 있고 그리고 이센셜 사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가 왼쪽에 여기 있고 이렇게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디오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다 제끼고 만약에 여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 내 영상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 라면은 사람의 목소리부터 먼저 정확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사운드는 엄청 많은, 오디오는 엄청 많은 게 있죠. 뭐 음악도 있고, 뭐 효과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무한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다 여기서 쓰셔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 이쯤에서 찍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런 무선 마이크는 그때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찍었으니까 사운드가 제대로 녹음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죠? 예. 이런 상황일수록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소리의 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주로 어느 정도 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체로 몇 데시벨인가? 대체로 몇 데시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를 보시면은
지금 24와 30 지금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0 이하까지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거는 사운드가 좀 작은 상태입니다. 사운드가 작은 상태예요. 제가 지금 볼륨을 최대한 많이 여기도 높이고 해서 그렇지 이건 작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상태인가요? 자, 사운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점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느 주변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은 대체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은 됩니다. 마이너스 12는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 의견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위치, 그러니까 피크 레벨, 피크라고 하거든요. 제일 꼭대기. 피크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에서 왔다 갔다 해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결국 그 말도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체로 마이너스 12에 있나, 피크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에 있나 사실은 별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피크가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6 이하에서 와주면 좋다라는 정도. 그리고 대체로 마이너스 12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면 좋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기도 말하기 힘든 게 워낙 사람의 말이란 게 나왔다 사라지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고, 지금 지현 씨의 목소리는 조금 적게 녹화가 된 겁니다. 그럼 올려야겠죠? 예, 올려야겠습니다. 올리는 방법은 엄청 많이 있겠죠. 예, 올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을 보면은 볼륨이라고 있죠. 볼륨이라고. 예, 이거는 별로 안 쓰는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펙트 컨트롤은 모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디오 이펙트도 가장 먼저 볼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볼륨의 레벨을 조절해라 라고 나와 있죠. 레벨 조절 상태가 있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쭉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6dB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6dB. 6dB? 저기 마이너스 6dB. 아니에요. 예. 자, 6dB. 자, 지금 올리는 개념이잖아요. 올리는 개념이니까 플러스로 가야죠. 예, 올리는 개념이니까. 예, 그쵸. 마이너스에서 올려도 0 이상만 안 올리면 되니까. 자, 6dB 뭔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마이너스 6으로 가면은 소리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6dB로 올리면은 소리가 2배가 됩니다. 2배가 돼요. 예,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계를 6dB까지만 잡아놨어요.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볼륨, 여기 이펙트 컨트롤에서 볼륨을 6으로 올려주면은 소리가 2배가 된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는 뭐 마이너스 30 뭐 이 정도였는데 아까보다는 좀 커졌습니다. 이런 방법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오디오 부분에 그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선이 오페시티 라인이거든요. 투명도 라인인데 오디오 부분은 기본적으로 볼륨 라인입니다. 예, 볼륨선이에요. 그래서 이 볼륨선을 그냥 잡고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냥 잡고 올려주셔도 돼요. 이것도 신기하게도 6dB까지만 올라갑니다. 2배까지만 올라가요. 예, 6dB까지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펙트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볼륨선을 올리는 것도 6dB까지 2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좀 알아두셔야 할 방법입니다. 이거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오디오 게인이라고 있거든요. 예, 오디오 게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는 게인이죠. 여기는 볼륨이었죠.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이게 좀 시작점부터 바꾸는 겁니다. 게인은 이 클립의 원래 소리부터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인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set gain 2고 두 번째가 adjust gain by고 세 번째, 네 번째는 normalize입니다. normalize는 다른 거예요. normalize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normalize는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gain을 바꾸는 방법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위에 거를 권장을 합니다. 위에 거 set gain 2를 권장을 하고 일단 set gain 2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지현 씨의 목소리가 마이너스 30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6dB 올리는 걸로는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마이너스 30, 20 좀 오반지 모르겠지만 20dB를 그냥 올려버리겠습니다. 예, 20d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dB 쓰고 그냥 OK를 하면은 그 순간에 뭐가 바뀌죠? 예, 예, 오디오 그 파형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오디오 게인을 쓰라고 좀 권장을 드리냐면은 오디오 게인을 바꾸면 set gain 2를 바꾸면 그 웨이브폼이라고 합니다. 웨이브폼 이 사운드의 파형, 오디오의 파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면서 우리가 이 클립이 얼마나 큰 소리를 가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편집에서 엄청 클립이 많다. 그리고 클립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걸 선을 올리거나 이걸 올려버리면 올린 줄은 알겠지만 시각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얘가 소리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를 넓은 그 아주 많은 복잡한 작업에서는 한눈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디오 게인 그러니까 set gain 2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한눈에 웨이브폼이 바뀌어버리니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가 떴죠? 예. 피크 떴죠? 예. 이거 뜨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오디오 게인에 들어가면은 아까 그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 그죠?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가 않은 게 예, 제가 이거를 0으로 다시 바꾸고 OK를 하고 다시 오디오 게인으로 들어가서 adjust gain by를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하면은 얘도 바뀌는데 그리고 다시 오디오 게인으로 들어가면은 adjust는 20으로 바뀐 게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해요. 물론 set gain 2에 보면 20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adjust는 거의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는 set gain 2로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set gain 2로 가서 얘가 지금 이 정도 올라간 상태구나 나온 상태에서 또 살짝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으로 바꾸고 OK를 하면은 이 정도 올라가네요. 틀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는 자, 잘 된 것 같은데, 뭐가 좀 아쉽지 않나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죠? 예, 소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듣는다고 해서 뭔가 선배니까 이수 예, 방금 마이너스 6보다 더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사실은 지현 씨가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참 낮춰져 있고 여기는 사실은 사람들 다 같이 웃으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그 외의 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만 내리면 되겠죠? 예, 그것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다른 음들 좀 더 지현 씨 말씀하시는 걸 좀 더 들어보면은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 요 정도죠. 따라서 좀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좀 더 올리겠습니다. 좀 더 올리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 게인으로 가서 얘를 뭐 15 정도로 다행히 빨간 피크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뒤에도 볼까요? 여기는 아예 쳐버리죠. 그렇지만 중간 부분은
음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파형에서 지금 이 부분은 여기가 그러니까 지현 씨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 조금 작은 부분인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18쯤 되니까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공공이 예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약간 더 올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이까지 하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얘를 일단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오디오 편집 프리미어에서 이제 오디오 편집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프리미어에서 편집 끝나고 뭐 효과도 넣고 컬러도 바꾸고 여러 가지 모션 그래픽도 갖고 오고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오디오 편집하니까 제일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내일 모레 첫 작품을 내시니까 예, 오디오 편집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목소리다. 다른 건 다 제끼고 사람의 목소리는 확실히 잘 잡아야 된다. 잘 들려야 되고 깔끔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그러면 먼저 편집을 하는데 당연히 음량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음량 적절하게 음량을 적절한 크기로 조절해야 되고 적절한 크기로 조절하면서 절대 피크를 치면 안 된다. 그때 적절한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2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리고 피크가 있더라도 마이너스 6 정도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넘으면 좋을 정도. 예,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2에서 왔다 갔다 뭐 하든지 예, 그 정도는 사실은 약간의 취향입니다. 그렇게 적절한 정도의 크기로 음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되 좀 넘어가더라도 절대 피크는 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오디오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클립에서 오디오 볼륨에서 이걸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클립에서 선을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고 손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오른쪽 클릭에서 오디오 게인을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제가 네 번째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네 번째는 오디오 클립 믹서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 믹서. 얘는 뭐냐? 얘는 시간선이 흐르는 순간에 지금 있는 모든 오디오들의 클립을 다 잡아줍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만 올렸기 때문에 몇 개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현 씨 영상을 1트랙에, 비디오 1트랙에 깔았고, 제 영상을 비디오 2트랙에 깔았습니다. 오디오 2트랙에 진추현의 음악을 하나 깔았습니다. 이걸 한번 처음부터 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디오 트랙에 3개가 분명히 뭔가 트랙에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 시간대에서는 오디오 2번 트랙과 오디오 3번 트랙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쭉 가보면 듣는다고 그래서 음악 너무 잘 깔았네요, 저. 그래서 지금 음악이 나오는 순간, 즉 오디오 2트랙에 음악이 활성화가 된 순간, 음악이 나오는 순간 보시면 여기 활성화가 됐습니다. 오디오 2라고 돼 있죠? 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클립의 음량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 클립의 음량만. 예. 지현 씨의 목소리의 음량은 여기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나타나는 순간 역시 마찬가지로 오디오 3트랙에 활성화가 됐죠. 예. 오디오 클립 믹서는 시간선이 흐를 때 그 시간선이 위치한 순간에 어떤 클립이 있으면 그 클립을 다 소리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디오 트랙 믹서랑 다른 겁니다. 오디오 트랙 믹서는 말 그대로 그 트랙의 전체적인 것만 보여주거든요. 지금 3가지 음악이 다 나오고 있죠? 3가지 소리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저는 지현 씨 소리를 확 낮춰버리고 제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럼 3트랙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음악도 너무 좀 크다. 그러면은 음악도 낮춰버리고, 이 화면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지금 화면 비율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아시겠죠? 예, 간단합니다. 그 클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어느 선은 낮추고 어느 걸 높이고 할 때 딱 좋죠. 예, 그렇게 바로 방금 제가 소리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조절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 크기는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에서, 두 번째는 오디오 클립의 그 볼륨 라인에서, 세 번째는 오디오 게인, 오른쪽 클릭해서 오디오 게인에서, 네 번째는 오디오 클립 믹서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다 볼륨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쓰임새가 다를 수 있겠죠. 그 쓰임새는 아까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디오 게인, 세 번째 방법, 오디오 게인은 그 음이 엄청 너무 작거나 정말 이거는 좀 볼륨을 정말 크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특징이 6dB까지만 다 올릴 수 있어요. 나머지 세 가지는. 그렇지만 오디오 게인에서는 무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낮출 수 있고 무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낮추는 거는 다른 것도 다 무한대로 하는데 올리는 거는 오디오 게인만 무한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의 영상일수록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오디오 게인을 쓰셔서 그냥 하나를 그냥 올려버리시는 게 좋아요. 시각적으로도 너무 잘 보이고. 예. 그렇게 작업을 다 하시고 그렇게 편집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만져야 된다, 믹싱을 해야 된다 하실 때는 오디오 클립 믹서를 띄우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여기만 좀만 낮추자, 여기 좀만 높이자 할 때는 오디오 클립 믹서에서 최종 오디오 편집을 하시면 좋습니다.